일본 일주 여행 두 번째 도시는 오카야마예요. 마스야마에서 고속버스로 약 3시간 걸렸어요. 오카야마 여행의 첫 목적지는 오카야마 성이에요. 오카야마역에서 버스로 5정거장만 가면 도착해요. 버스에서 내려 성까지 걸어갔는데 한적한 길을 따라 걷는 시간이 참 좋았어요. 가로수 길을 따라 걷다 보니 강물이 보였어요. 가까이 가보니 오카야마 성의 해저였어요. 해저만 봐도 성의 규모가 상당히 보였어요. 다리를 건너 오카야마 성으로 향했어요. 이 다리는 1934년 대홍수로 무너졌다가 다시 재건되었다고 해요. 오카야마 성은 검은색과 금색이 어우러진 독특한 외관이 인상적이었어요. 오카야마 성 입장료는 500엔, 고라쿠엔 정원 세트는 800엔이에요. 한 조각에서는 주변 풍경을 360도로 감상할 수 있어요. 다만 나무 창살과 유리창 때문에 시야가 다소 제한돼 개방감은 조금 아쉬웠어요. 내부에는 다양한 전시와 체험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요. 장검이나 총을 직접 들어볼 수 있는데 생각보다 무겁더라고요. 기모노 체험 코너와 넓은 카페도 마련되어 있어요. 시간이 된다면 잠시 들러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카야마 성 뒤편으로 나오면 정면과는 다른 분위기의 오카야마 성을 감상할 수 있어요. 오카야마 성 뒤편의 다리를 건너서 오른쪽으로 조금만 걸으면 고라쿠엔 정원에 도착해요. 다리 위에서 바라본 오카야마 성의 모습이 정말 멋있었어요. 일본 3대 정원으로 꼽힐 만큼 규모와 풍경이 정말 아름다운 곳이에요. 정원에는 다양한 수목과 전통 건축물, 넓은 연못이 어우러져 걷는 내내 다양한 매력을 느낄 수 있었어요. 특히 수로와 건축물이 어우러진 풍경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정원 중앙의 넓은 연못에는 다실과 작은 섬들도 있어서 신기했어요. 제비붓꽃 사이로 이어진 나무 다리를 지그재그로 걸어보는 것도 고라쿠엔의 매력이었어요. 물레방아 소리와 바람소리, 잔잔한 물소리가 어우러져 마음까지 편안해지는 곳이었어요. 정원 규모가 꽤 넓어 둘러보는데 시간이 꽤 걸리니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즐겨보세요. 고라쿠엔 입구 반대편 출구로 나와 다리를 건너면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한적한 카페가 있어요.
창밖의 아사히강 풍경과 아늑한 공간이 어우러져 왠지 모르게 마음이 차분해지고 편안해지는 공간이었어요. 얼그레이 화이트 초코 케이크와 아이스 커피를 주문했어요. 케이크 안에는 얼그레이가 촘촘하게 들어있어서 한 입 먹을 때마다 얼그레이 향이 은은하게 퍼져서 정말 맛있었어요.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한참을 머물렀는데 계속 머물고 싶을 만큼 편안하고 매력적인 공간이었어요. 숙소는 오카야마 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어 이동하기 편리했어요. 어메니티, 대욕장, 정수기, 얼음은 물론 워킹 스페이스, 피트니스 등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요. 해당 시간에는 웰컴 드링크와 프리 드링크가 제공되고 있어요. 일반 객실과 도미토리 룸이 모두 운영되는데 저는 여성 전용 도미토리 룸을 이용했어요. 침실구역에 들어가기 전 왼쪽에는 파우더룸, 샤워실, 화장실이 한 곳에 모두 모여 있어 동선이 편리했어요. 드라이기 소음이 들리는 점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샤워실에는 샴푸, 린스, 바디워시가 구비되어 있어요. 도미토리 룸이지만 개인 객실처럼 아늑했고 공간도 넉넉한 편이었어요. 벽 위쪽에 거울이 설치되어 있어 답답함이 덜하고 공간이 더 넓게 느껴졌어요. 옷걸이, 칠부 잠옷, 수건, 개인 금고, 기막의 화장실 거울 등 필요한 물품은 대부분 잘 갖춰져 있어서 편리했어요. 다음날 오카야마역에서 열차를 타고 내 정거장을 이동해 구라시키에 도착했어요. 일본 일주를 하며 꼭 방문하고 싶었던 구라시키. 구라시키 강과 길게 늘어진 버드나무, 전통 가옥이 만들어낸 풍경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사공분들이 분주히 투어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며 구라시키에 왔다는 생각에 괜히 설레기도 했어요. 관광 안내소에서 구라시키 강배 투어 예약을 하고 있어요. 토요일 오전 8시 50분이었는데 이미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어요. 다행히 오전 10시 투어를 예약했어요. 강배는 6인승으로 2대가 운영되고 있어요. 투어는 약 20분 동안 진행돼요. 강배가 천천히 운행되며 구라시키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어요. 배가 출발한 뒤 도착할 때까지 사공분의 설명을 들으며 구라시키의 역사와 명소들을 알아갈 수 있었어요. 유유히 헤엄치는 백조 2마리를 바라보며 구라시키의 평화로운 풍경을 온전히 느낄 수 있었어요. 구라시키 방적의 초대사장인 오하라 고시로 씨의 별장으로 현재는 시민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있어요.
내부에 들어서자 마치 한 폭의 그림을 보는 듯 했어요. 구라시키는 수많은 명소가 있지만 조용히 풍경을 감상하며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이곳이 가장 인상 깊었어요. 정원 바로 옆에는 기비비 뮤지엄이 있고 맞은편에는 카페도 운영하고 있어 함께 둘러보기 좋아요. 하늘 높이 뻗은 대나무가 만들어내는 고즈넉한 공간이 마음에 들었어요. 벤치에 앉아 바람에 스치는 대나무 잎소리와 풍경 소리에 귀 기울이다 보면 어느새 마음까지 차분해지더라고요. 점심 식사로 계란밥을 먹으러 왔어요. 오카야마산 쌀과 계란, 황마늘, 간장을 주 재료로 한 음식이에요. 따뜻한 밥에 계란을 풀어 넣은 뒤 간장, 후리카케, 텐카스, 생강을 곁들여 먹는 일본식 계란밥이에요. 오카야마산 와규 고기 된장으로 만든 토핑을 추가로 주문했어요. 현지인들이 먹는 음식을 맛보는 기분이 들어 더욱 특별했어요. 디저트 세트를 함께 주문했는데 우유 푸딩과 복숭아 모양의 귀여운 잔에 담긴 복숭아 주스도 먹었어요. 원래 계획은 아치 신사의 등나무를 보러 왔는데 이미 꽃이 모두 져 있어 아쉬운 마음으로 신사로 향했어요. 신사로 가는 길은 한적하고 초록빛으로 가득해 걷는 내내 기분이 좋았어요. 신사 입구에 손 씻는 곳은 꽃으로 아름답게 꾸며져 있었어요. 그동안 일본을 여러 번 여행했지만 오이노보리를 실제로 본 적은 없었는데 이번에 볼 수 있어서 반가웠어요. 신사 정상에 오르니 구라시키 마을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고 탁 트인 풍경에 가슴까지 시원해지는 기분이었어요. 입구에 길게 늘어선 카에즈카 이부키나무, 아이비 스퀘어라는 이름답게 붉은 벽돌 건물 위를 뒤덮은 아이비의 모습도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이국적인 풍경과 조형물들이 어우러져 서양의 작은 광장에 온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광장 한켠에 거북이가 있어 아이들이 무척 좋아하는 모습이었어요. 데님 스트리트는 생각보다 규모가 매우 작았어요. 데님 판매점 몇 곳과 포토존, 음료 판매점 한 곳이 전부여서 금방 둘러볼 수 있었어요. 소다 맛을 좋아하지 않는 편인데 데님 아이스크림은 맛있었어요. 구라시키 미간지구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있는 호스텔이에요. 지하는 카페, 펍, 조식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저는 여성 전용 도미토리 룸을 이용했어요. 샤워실과 화장실은 객실과 같은 층에 있지만 이용하는데 크게 불편하지 않았어요. 중앙에는 공용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전자레인지와 냉장고, 정수기, 커피도 준비되어 있어요.
저는 2층을 배정받았는데 누워서도 창밖 풍경이 보여서 좋았어요. 매트리스 두께가 얇은 편이었지만 불편하진 않았어요. 세면 타월, 바디 타월이 제공되었고 개인 사물함도 있어요. 호스텔 예약 시 조식도 함께 신청했는데 맛있었어요. 저녁 식사는 구라시키에서 유명한 돈가스 집으로 향했어요. 열개 앞 대기자 명단에 이름과 인원수를 적어두고 순서를 기다렸어요. 평소 대기 시간이 길다고 들었는데 20분 정도 기다린 후 입장했어요. 공간은 이미 만석이어서 바로 옆 별관으로 안내받았어요. 미니 사이즈 커틀리 세트와 생맥주를 주문했는데 음식이 나오는데 20분 정도 걸렸어요. 소스 색깔은 진했지만 생각보다 짜지 않았고 돈가스의 튀김옷은 바삭하게 잘 튀겨졌어요. 고기의 육질은 일반 돈가스와는 조금 달랐는데 식감이 매우 부드럽고 적당한 지방이 있어 육즙이 풍부했어요. 왜 유명한 돈가스 집으로 알려졌는지 알 것 같았어요. 저녁 식사를 마친 뒤 구라시키강의 야경을 보러 왔어요. 저녁이 되자 구라시키는 또 다른 모습이 되었어요. 불빛을 머금은 건물들과 풍경이 강물에 비쳐서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은 야경이 펼쳐졌어요. 아름다운 풍경이 인상적이었던 구라시키 여행이었습니다. 다음 여행지는 광활한 모래 언덕이 펼쳐지는 도토리 사구예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